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3년 11월 1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아침은 개인적으로 좀 분주합니다만 그래도 시간을 쪼개어서 이렇게 후딱 찍어 봅니다. 이런 노력 가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분들하고 공유를 좀 부탁드립니다. 댓글 달아달라고 부탁드렸더니 너무 잘 달아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댓글에 잘 봤다, 고맙다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영상 내용에 대한 태클 같은 것도 해주셔도 됩니다. 그렇게라도 소통이 필요한 시대 아니겠습니까? 무엇이든 전문 지식을 기반으로 조사하여서 발표하고 산업 발전의 기반을 제공하겠다는 SGS. 이게 스위스에 있는 회사죠. SGS라는 곳이 때만 되면 이런저런 것들을 조사하고 분석해서 발표하는데, 여기가 최근 발표한 호주의 주택 임대 시장 분석에 따르면 호주의 임대 감당치라고 해석해야 합니까? 렌탈 어포더빌리티가 팬데믹 이전보다 더 안 좋아졌다고 합니다. 이걸 어떻게 조사하느냐? 뭐 복잡한 방법이 쭉 있겠지만 제일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 임대로 거주하는 사람이 자신의 소득 중에 얼마를 주택 임대료로 지불하는가, 이걸 계산해 보는 겁니다. 그 동네 평균 임대료가 주 500불인데 이 사람 소득이 주에 500불이다 이러면 그냥 감당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다는 것입니다. 발표된 자료에서는 시드니가 13% 감당치가 추락하면서 임대로 거주하기에 가장 감당하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되었고, 멜번과 퍼스는 10% 하락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대도시보다는 지방지역 임대주택이 더 감당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왔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을 들어보니까 좀 간단하긴 합니다. 대도시에서 1000명이 시골 마을로 이동했다고 하면 대도시 입장에서는 1000명 빠져나간 거는 뭐 임대시장에 표시도 안 나겠지만, 그 시골 마을 입장에서는 1000명이나 몰려와가지고 임대주택을 찾고 있는 거니까 주택은 완전히 모자라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임대료는 팍 오르게 되고 결국 감당하기에는 어렵게 되어버린다, 뭐 이런 겁니다. 여튼 지방지역은 퀸슬랜드 지방지역이 임대하기에는 가장 감당하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지금 이 그래프만 봐서는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눈에 보일 뿐, 뭐 이것이 뭐 얼마나 힘든 상황을 표시하는지 알아채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표를 보면 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점 아래로 떨어지면 제일 위에 있죠. 소득의 60% 이상을 주택 임대료로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extremely unaffordable. 한국말로 굳이 만들어 보자면 제가 봐서는 의역을 하면 완전 답이 없는 상황이라는 말이 됩니다. 돈 실컷 벌어 와가지고 60% 주택 임대료 내면 40%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 상황에 거의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멜번의 경우는 120하고 130 사이 어디인데 그 정도면 acceptable, 뭐 어지간하다, 뭐 이 정도 해석을 할 수 있겠고, 빅토리아주 지방지역은 112가 나오는데 이 같은 경우는 moderately unaffordable, 좀 빡신 정도, 이 정도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거주하는 지역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감이 안 와가지고 또 다른 기사를 찾아보았습니다. 솔직히 어지간히 버는 사람들은 그만큼 여파가 적을 텐데 돈을 적게 벌거나 벌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한 명의 개인이 좁시커 수당을 받고 있을 경우에 임대주택의 감당치도 있습니다. 시드니나 멜번, 브리스번, 퍼스는 100%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들어오는 돈보다 임대료가 더 크다는 말입니다. 감당을 한다 못한다가 아니라 그냥 못 산다 라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더 좋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반면 더 악화될 기미는 아주 많이 보입니다. 정부는 즉각적인 대책을 내어놓지 못하고 있고 사람들은 점차 강제로 차박을 즐기고 있습니다. 나라 살림을 운영하는 지들은 늘 등 따신 곳에서 잘 먹고 잘 자니까 별 걱정 안 하는 것이고 답도 급하게 내어놓지 않는 것 아닐까. 제가 얼마 전에 별채, 영어로 그래니 플랫, 현재 임대주택난이건 뭐건 해결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조만간 정부의 조치가 나올 것이다 예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늘 그렇듯이 저의 예언은 좀 잘 맞는 편입니다. 어디다가 무엇이든 물어보살 이런 거 차리든가 무릎팍도사 차리든가 할까 생각 중입니다. 요즘은 도사가 대세인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도사 노릇하고 돌아다닐까 싶기도 한데
다시 이야기 돌아가서 뒷마당에 공간이 좀 있다고 하여도 별채를 지으려면 해당 지역 카운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카운슬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나름의 규칙이 존재하고, 그래서 뭐 함부로 별채를 지을 수가 없지만, 그래도 현재 주택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유연해졌으면 좋겠다 싶은데, 조만간에 빅토리아 주에서는 별도의 계획 허가, 그러니까 플래닝 퍼미트 없이 별채를 지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달부터 빅토리아 주에서는 200평방미터보다 더 큰 대지의 경우, 60평방미터보다 더 작은 별채를 지을 경우 따로 계획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시내에 어지간한 원베드 아파트가 50평방미터보다 작은 경우가 많으니까 말이 좋아 60평방미터지 꽤 크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막 지어도 되나 싶은데, 그래도 몇몇 사항은 지켜져야 합니다. 상습 침수지구나 자연 생태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경우는 별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래도 빌딩 퍼미트, 건축 허가는 따로 받아야 합니다. 플래닝 퍼미트 아까 얘기한 거, 그건 개발 계획에 대한 거는 풀어주는데, 건축 허가, 빌딩 퍼밋은 받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요렇게 지을게요 그러고 나서 돼지 삼형제 이야기 나오는 것처럼 갈대 같은 거, 수수 같은 걸로 집을 지으면 안 되니까, 그죠? 또한 레스코드라고 거주용 주택을 재건축하거나 레노베이션 하거나 또 별채 지을 때 요구되는 코드가 있습니다. 그 코드 중에 셋백, 그러니까 도로나 네이처 스트립스에서 몇 미터 뒤에 건물을 올려야 한다, 몇 미터 뒤로 후퇴해 있어야 한다, 이런 조항이나 사이팅, 그러니까 옆집이 뭐 훤히 보인다거나 하는 경우는 이제 못 짓죠. 그런 금지 조항 같은 건 지켜져야 합니다. 또한 뭐 당연한 얘기지만 글래니 플랫 지어놓고 이걸 따로 분리해 가지고 판매를 한다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또 새로운 사업 아이템이 하나 떠올랐는데, 컨테이너 하우스 어떨까 싶습니다. 꽤 괜찮을 것 같지 않습니까? 뭐 짓고 자시고 할 거 없이 컨테이너 그냥 탁탁 다 찍어 놨다가 주문 들어오면 가서 설치만 딱 해주고 나오고, 뭐 파이프 좀 연결해주고 전기 연결해주고, 잘 되지 않을까요? 2023년이 이제 한 달하고 보름 남으면서 2023년을 정리하는 분위기입니다. 호주 국립대학교 ANU는 올해의 단어를 선정해서 발표하였습니다. 올해의 단어는 마틸다. 이 마틸다 말고, 저 마틸다도 말고, 호주 축구 국가대표팀 여자팀의 별칭인 마틸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호주 국립대학교는 매년 그 한 해를 뜨겁게 달구었던 단어 하나를 선정하여 발표하는데, 올해는 지난 여자 월드컵 4강 진출의 신화를 만들어낸 여자 축구 국가대표팀의 별명을 그 단어로 선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2002년도 상징하는 단어가 뭐 붉은 악마다, 뭐 이 정도, 이런 기분. 당시 잉글랜드와의 4강전은 호주 TV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이 지켜봤다고 하니까 그 열기가 진짜 대단했었습니다. 우리한테 마틸다라고 하면 아까 영화가 생각나거나, 호주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호주 민요라고 볼 수 있는 그 워칭 마틸다, 춤추는 마틸다, 이런 게 생각이 날 텐데, 원래 여자 대표팀은 1995년도까지만 해도 여자 사커루, 뭐 사커2, 코카투, 그 새 이름 빌려서 사카투 이러던가, 블루 플라이어, 와라타, 로리캣, 뭐 이렇게 뭐 동물, 뭐 새, 꽃, 뭐 하여튼 뭐 별의별 이름을 다 갖다 붙였다가 이후에 SBS 방송국이 이름 정하기 대회를 열어가지고 지금의 마틸다가 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 후보에 올랐던 올해의 단어는 보이스 헌법 개정과 관련된 단어들이었는데, 거기에는 yes, 그러니까 이제 yes에 er 붙여서 찬성표 던지는 사람들, no, 그러니까 no에다가 또 er 붙여서 반대표 던지는 사람들, 이런 단어도 있었다고 합니다. voice는 이미 2019년도에 그 해의 단어에 선정된 바가 있고, 작년 2022년도 올해의 단어는 teal, 그 정치권에 생긴 새로운 세력들이죠. 그 세력을 표현하는 단어가 선정됐던 적이 있습니다. 한편 콜린스 영어사전에서 선정한 올해의 단어는 AI였습니다. 또 콜린스 말고 옥스포드에서도 조만간 올해의 단어를 선정하겠죠. 올해 여러분이 직접 선정한 단어는 무엇입니까? 호주에서 가장 큰 공항은 시드니 공항입니다. 가본 분들은 알겠지만 여기가 꽤 헷갈립니다.
비행 시간이 좀 남았다고 커피 한 잔 하고 가야지 이러고 어디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게이트 못 찾아가지고 공항 방송에서 이름 불려지고 했던 지인이 있기도 합니다. 여튼 이런 상황을 당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는데, 시드니 공항하고 구글이 손잡고 인도어 라이브 뷰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구글 맵 열고 이 기능을 선택하면 전화기 카메라가 향하는 화면에 화살표가 나오면서 요즘 차량에 많이 장착되어 있는 그 HUD라고 있죠.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것처럼 길을 안내해 준다는 것입니다. 자그마치 사이즈가 44만 5천 평방미터나 되고 총 3군데 터미널을 갖추고 있는 시드니 공항을 사람들이 안 댕기는 시간에 가서 다 촬영하고 데이터로 올리고 뭐 하고 하느라 몇 년 걸려서 완성했다고 합니다. 이번 인도어 라이브 뷰에는 소매점은 총 130군데, 거기다가 70여 군데 식음료 매장, 62개 게이트, 55개의 화장실, 시드니 공항 시설 전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구글의 이 기능은 이미 취리 공항하고 JFK 공항 두 군데 이미 설치되어 있고 잘 이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외국에서 방금 들어온 사람들 입장에서는 공항에서 제공하는 인터넷을 사용해야 할 텐데, 시드니 공항 그 공짜 인터넷은 빵빵하려나?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내일 별일 없으면 또 뵙겠습니다.